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부모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콘서트는 영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니 내빈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정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저는 피아노 칠 때 가장 행복해요. 우와, 잘한다. 나는 큐볼 때가 제일 좋아. 너는 뭐 해? 난 책 볼 때가 제일 신나. The lovely is party seems so much sadly gay. The glory that was wrong of another day. I am telling along forgotten Manhattan. I'm going home to my city by the bay. Yes, sir. I let my heart in San Francisco. 오케이, 여기까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기 뻘쭘해서 노래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 아이의 행복한 그리고 행복을 위한 수업, 부모 수업. 이 수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할 개그맨 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뭐 훌륭한, 많으셨다고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고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강연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라는 걸 또 이렇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벌써 5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거죠.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좋아서 나온 거예요. 왜 박수를 칩니까? 제가 아이를 사랑하고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또 꾸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5을 낳은 거고요. 그게 박수 받을 일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를, 이거는 사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뭐 환경이 변해서 뭐가 변해서 사실 그런 거보다도 의지가 좀 약해진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프닝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프닝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들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오늘은 편안하게 아이가 울면 아이가 우는 대로,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 대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오늘 즐기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단 졸지만 마세요. 진짜 자고 있으면 가서 깨우고 싶어요. 어찌됐든 편안하게 즐기시고요. 오늘은 사실 부모를 위한 수업이라는 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각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모 수업 3번째,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뭐 굳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 뒤에 써 있듯이요.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그러면 부모 수업을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죠?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정성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언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 다른 아이보다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애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셋째하고 넷째 차이를 보면, 셋째는 너무너무 빨리 말을 했어요. 남자애인데. 근데 넷째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내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했어요. 근데 5살 되던 해 세상에서 제일 말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혹시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아이는 뒤늦는 거 아닌가,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오늘 그거에 대한 해결점, 우리 아이는 정상으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구나라는 걸 전문 교수님이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에 대해서 또 풀어드릴 겁니다. 들어오실 때 밖에 Q&A가 분명히 붙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저희가 Q&A를 받았으니까요. 오늘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끝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또 저희가 Q&A를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연을 하다가 여러분들 저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건 꼭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엄마 아빠가 제일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함께 할 텐데요. 이 모든 문제를 오늘은 글로 적지 마시고 함께 귀로 들으시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편안하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 콘서트를 시작하기 앞서서 귀하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을 먼저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예, 우리 정성호 씨는 5번째 아이를 작년에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를 키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이 아이를 안고 오신 분은 거의 안 보이시네요. 네. 또 오늘은 직접 아이를 키운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네. 아이를 키우는 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 아이를 교육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하게 오셨는데요. 벌써 12월이 됩니다. 교육부가 주관해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 통합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될지 많이 기대도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모 교육 시간인데요. 부모 수업인데 저도 아이를 둘 키워서 이제 곧 좀 있으면 결혼도 시키고 빨리 손주를 보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돌봄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교육인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돌봄인 것 같은데 좀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부분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들 교육은 습관을 잘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섞여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또 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나 또 아이를 직접 어릴 때 양육을 못하고 이제 보육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도 그러면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기관들에서 또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또 걱정도 되실 텐데 대구에서는 매우 꼼꼼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또 믿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또 교육하고 돌봄을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 키워보고 나니까 아이를 다시 키우면 이렇게 키웠을 텐데 하는 약간의 후회도 들기도 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모두 내가 완벽하게 키웠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둘째 키울 때 약간 여유를 가졌고 또 아이를 꽉 장악하는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더 키우고 보니 그것도 조금 어설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 아이를 키우는 나눔을 같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대구 교육청도 유보 통합을 순조롭게 잘 진행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교육 환경이 더 좋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교육감님이 일부러 자리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들의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대단한 멘토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고요. 소아신경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제까지는 1회 2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뇌에 대해서, 아이의 뇌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몇 살 때 뭐가 발달하면 좋고 뭐 어떻게 하면은 더 뇌가 어디가 발달되고 그 얘기를 하셨단 예.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이 언어 발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아이의 지능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 언어 영재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영재하니까 지금 눈이 되게 밝아졌어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된다는 소리에 되게 밝아졌습니다. 예,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네, 좋습니다. 또 한 분의 멘토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아동학부 교수님이자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정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아동학부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한국유아교육학회라는 게 어떤? 예, 한국유아교육학회는 네네. 유아교육 대표 학회로서 교수님들과 네네. 그다음에 현장 교사들 또 대학원생들, 뭐 유아교육 관련 행정가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까? 예, 이런 뭐 교육의 동향과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중요한 두 분의 멘토분이 이 자리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늘 예, 현재 우리 김영훈 교수님께서 뇌발달에 대해서 아이들의 뇌발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의 영유아기의 뇌발달의 특성을 반영해서 네네네. 어떻게 우리가 잘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뇌발달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보 통합이라는 것, 예, 앞으로 유보 통합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오늘 내 아이도 아까 언어 영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김영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사실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어 지연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은 입모양 보고 배우는 건데 그럴 기회가 우선 없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할 기회가 없으니까 언어 지연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인지적으로도 떨어진다는 거죠. 지능으로도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이의 두뇌 발달은 한 3개의 어떤 방식으로 발달합니다. 일단은 밑에서 위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본능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 밑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도 밑에서 위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생리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충족시키고 또 안전의 욕구. 안전해야지 아이들은 여기 집이 홈이다라는 걸 느껴야지 아이들은 자기 지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열리면 비로소 감정의 뇌가 열립니다. 감정의 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려면 감정 조절을 해야지 안정화되니까 또 이성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성을 갖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의 뇌가 딱 열리면 비로소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죠. 다음은 뇌는 뒤에서 앞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뇌가 각각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뒤는 후두엽이죠. 그래서 시각을 담당한 뇌가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축두엽, 언어의 뇌가 발달하고요. 전두엽, 생각의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 쪽으로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 유아 때 시각, 언어, 모국어죠. 특히 그런 것들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발달합니다. 우뇌의 기능과 자뇌의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뇌의 기능은요, 숲을 보고요. 또 창의력과 또 관련돼 있고요. 또 시각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합니다. 반면에 좌뇌는 어떻습니까? 언어적이고요. 또 우리가 발달에 있어서 논리,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세세한 거를 보죠. 상당히 분석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할 때 우뇌에서 좌뇌로 발달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뇌가 발달하는데 발달을 하죠. 어릴 때 뇌하고 이제 좀 커서의 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뉴런의 숫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가지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뉴런당 한 1000개에서 많게는 10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뇌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그게 무성해지는 거죠. 아이의 자극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또 프로그램 돼서 뇌가 성숙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엉성한 뇌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나쁜 자극을 받게 되면 상당히 약해진 상태겠죠. 사실 이렇게 무성한 뇌를 했다면 스마트폰 자극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이게 스마트폰 자극을 보면 이 엉성한 뇌가 기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극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각을 담당하는 뇌인데요. 어릴 때 엉성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그림책을 주더라도 초점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윤곽이 뚜렷한 그런 그리고 우리가 원색의 사실 파란색을 잘 못 보거든요. 그 그림책을 주잖아요. 근데 한 6개월 되면 아이들이 파스텔 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림책을 어떤 그림책을 줍니까? 우리가 보통 파스텔로 된 그림책, 큰 그림책 이런 것들을 주죠. 그러다가 이제 12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자연의 영롱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림책을 주더라도 어떤 그림책을 줍니까? 세밀화 사물 그림책을 주면서 줄거리가 풍부한 그림책을 주죠. 이게 바로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 발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적인 발달. 우리 집을 질 때도 어때요? 기초의 발달이 있고요.
집을 짓는 발달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기초부터 만들고 집을 만들죠. 이 유보 통합 시기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사실은 기초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특히 36개월에. 근데 이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극을 안 한다면, 예를 들어 모국어나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팍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저처럼 뭐 적당히 받으면 반을 유지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배, 20배 자극할 수 있죠.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 20-30% 저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적 함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꺼번에 다 발달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언어 발달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24개월, 36개월 이전에 다 발달하잖아요. 늑대소년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늑대소년이 인간사에 6세 때 왔습니다. 8년 동안 언어를 가르쳤어요. 못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발달은 오히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국어, 정서, 운동, 언어, 사회성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기를 놓치면 늑대소년처럼 되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돌아지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초라는 게. 그 기초가 바로 이 유아 때 3세 이전에 발달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을 시키려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기초에 비해서 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해요.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집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영어, 독서, 한글 교육,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집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발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국어에 충실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떻을까요? 6세 이후에 지능이 뭐가 제일 높을까요? 지능이 제일 높을까요? 소근육 운동이 높습니다. 더 높은 것은 뭘까요? 수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수영 언어를 발달시키면 아이들의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모국어를 노출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재, 언어 영재의 뇌를 찍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양쪽 다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죠.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데 평범한 아이는 한쪽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국어를 잘 발달시켰을 때 뇌가 얼마나 크게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는 수용 언어하고 표현 언어가 있습니다. 아까 수용 언어가 그 지능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수용 언어는 24개월 이전에 거의 다 발달합니다. 많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표현 언어는 4 내지 6세 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많이 해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좋은 자극을 주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근데 아이한테 동영상을 틀어주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뇌가 거의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5년, 1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뇌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독서를 했을 때의 뇌입니다. 어떻습니까? 책을 읽었을 때 후두엽이 발달하죠. 또 그것은 바로 측두엽으로 언어를 바뀌죠. 또 맥락을 파악하느라고 전두엽이 발달하죠. 또 거기서 감동을 하면 변형계가 발달하고요. 낭송을 하면 운동의 뇌까지 발달합니다. 이렇게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를 잘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림책을 잘 읽어주면 우리 아이 뇌가 영재의 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고요. 사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느끼지만 아니 어떻게 유튜브를 안 틀어줄 수가 있지? 그건 아이한테 우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교수님 얘기가 그래 맞다. 이게 파스텔 톤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파스텔을 보여줘야 정상이고 명암하고 흑백만 보는 아이한테 파스텔을 계속 주면 그건 자극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습득이 아니라. 예, 습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유튜브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개월 이전에는 네네네. 가능 안 보여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뇌가 저렇게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튜브 자체가 네네. 자극적인 게 많고요. 틱톡 맞아요, 같은 경우는 숏폼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더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저 엉성한 뇌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학회에서 24개월 이전까지는 절대 디지털 텔레비전도 보여주지 마라. 예. 유튜브는 물론 디지털 미디어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제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네요. 제가 방송에 나오니까 오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 농담입니다. 자 일단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오늘은 저번 1, 2회 때는 안 하셨는데 나이에 맞게 책을 고르는 법을 또 오늘 알려주신대요. 네. 예,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네. 집에 뒤에 보면 책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 언제 읽혀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네. 고릅니까? 예, 그래서 아까 뇌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말씀을 드렸다면 각 연령별로 그 뇌 발달에 자극을 주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예를 들어서 4세 아이들, 여기 4세 아이라고 하는 것은 37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생각이나 이런 뇌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줄거리가 높은 이야기 그림책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이때 아이들은 좌우뇌가 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림책, 해부학에 대한 그림책, 좀 과학적이죠. 그림자에 대한 그림책, 이런 그림책이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수학의 개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것들 좋고요. 이때 또 아이들은 파닉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언어 그림책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통문자로 익혀도 아이가 발달을 하지만 독서가 빨라지려면 결국 파닉스를 익히지 않으면 빨라지기 어렵습니다. 그 단계가 이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49개월에서 60개월이 되면요.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래동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승전결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유추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3총각 이야기가 있어도 첫 번째 두 총각이 재미없어도 세 번째 총각이 곧 재미있는 것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래 그림책이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니까 과학적인 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상당히 복잡한 뭐 통계도 있고 예측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요. 자연 원리에 대한 책도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전두엽이 발달해요. 네. 우리 49개월부터 아이들이 전두엽이 발달하고 전두엽에 뭐가 중요합니까?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세계 명작 그림책이나 창작 그림책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취학 전에는 어떨까? 이때부터 아이들은 습관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꿈도 생기죠. 그래서 직업 소개 그림책도 상당히 좋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의식이 생깁니다. 내 이 분야는 내가 최고야. 공룡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이가 능력에 맞게 높여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이때부터 아이들은 이 운의 발달을 위한 시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 영어 그림책을 보여줘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뇌 발달에 따라서 그림책도 적기 교육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 또 특별히 자리해 주신 정정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 모여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렇게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부모가 되는 거는 참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또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 발달의 특성에 잘 맞추어서 교육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에 86% 가까이가 이렇게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보다도 유아교육의 사교육 시장이 더 과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10배나 더 성장하고 있고 이 굉장히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유아 대상의 학원은 심지어는 입학을 하기 위해서 레테 들어보셨습니까? 예, 레벨 테스트 준비를 위해서 또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고 그래서 우려를 낳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김영훈 교수님께서도 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유아교육에서 보면은 우리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유아기라고 하죠, 그죠? 영유아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뇌의 80% 가까이가 다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발달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자 민감한 시기가 이러한 영유아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이고 민감한 시기인 이 영유아 뇌발달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영유아기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의 뇌발달은 사실은 적기 교육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정적이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도 그림책을 소개하셨는데 그림책 또는 사물과의 상호작용,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 부모님과 또 친구들하고 함께 놀이하는 것, 여러 가지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극은 아주 필요하지만은 또 과도한 자극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에 적합하고 또 각 민감한 그 시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교육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뇌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유아기는 뇌 발달에 있어서 기초를 형성하고 기반을 형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인지적이고 학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 사교육 중에서도 비학습적인 측면, 예를 들면은 학습적인 측면이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뭐 한글을 가르친다, 아니면은 영어를 가르치신다, 아니면 수학을 가르친다, 이런 인지적이고 학습적인 측면의 사교육보다는 어떻게 해요? 비학습적, 예를 들면은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 이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과도하게 뇌 발달을 자극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인지적인 측면 강조하시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아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뇌를 기반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신체와 그 다음에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어떻게 안정적인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뇌 발달에 오히려 긍정적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우리가 과도하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을 과도하게 제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이들은 뭐예요? 이 선행학습, 그 다음에 인지적인 학습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제공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불안하고 또는 우울하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또 아이들에게 발달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예를 들면은 행동 장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ADHD. 예,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오히려. 왜냐? 현재 내가 발달하고 있는 수준보다 어려운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좌절감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우울감, 심지어는 행동장애, 내재적인 행동장애나 그다음에 외현적인 행동장애, 공격성 같은 이런 특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21세기 미래 사회는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희들이 살아오던 시대하고는 아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 핵심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것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적인 지식, 인지적인 측면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창의적인 사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기를 때 21세기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개정 누리 과정으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율성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창의성과 공감, 그다음에 소통 능력의 기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의 핵심 역량인 이러한 그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놀이 중심 교육이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다.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은 통합적인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서 먼저 아이들이 자유롭게 실내나 실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길러지면은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과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서와 사회 발달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놀이를 하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물과 상호작용하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균형 잡힌 뇌발달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인지와 신체 능력 발달, 다양한 발달들이 놀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정말 영유아기의 결정적인 어떤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고 민감한 시기인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부모님들에게 좋은 유아교육 정책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어떤 수건 사업이었던 유보통합 정책이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유보통합 추진은 사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유아 학교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유아 교육의 수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현재 유아 교육과 보육을 상향으로 통합,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정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양육을 편안하게 유아교육기관에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진 절차를 거쳐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뒤에는 훌륭한 선생님 하에서, 좋은 학교 체제 하에서 하나의 통합된 기관에서 부모님들이 선택에 어떤 혼란을 느끼지 않고 아주 바람직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예, 아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그런 아이들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어떤 그 유아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정권의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승인이 나고 있고 곧 시행이 된다고 하니 그거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얘기 중에는 사교육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교육과 과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 웬만하면 그 나이 때는 집에서의 학습 그리고 부모와의 시간 이런 거를 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소는 누가 키워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유보 통합 빨리 돼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합쳐져서 한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뭐 눈에 익숙한 학원에 그 모습을 계속 다닌다면 아이가 학습을 하는데 또 더 빨라지죠. 예, 그렇죠. 네. 전두엽이 사실은 네네.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두엽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어떤 분야에 5,000시간 노출되면 영재 수준이 되는 거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5,000시간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5개, 6개 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5,000시간 여러분 노출시키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지 않으면 절대 5,000시간 노출 못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자기 주도성이 없으면 절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 한두 개 노출 하루에 뭐 한 3시간 가까이 시키면 이게 5년이 되면 5,000시간이 되는 거고요. 10,000시간이 되면 진짜 언어 영재처럼 영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사람. 예. 이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다들 조금 분위기를 또 두 교수님뿐만 아니라 실제 육아를 하고 있고, 육아를 했고, 그 아이 둘의 마음으로서 또 교수님을 하고 계신 이보란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로 설명드릴까요? 애둘맘, 남매맘, 워킹맘. 네, 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이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앉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지금 아이 둘을 뭐 어떻게 성별이? 네, 저희가 지금 9살 네. 여자아이 그리고 6살 남자아이 이렇게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래봬도 아동학을 지금 한 20년째 연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만의 양육 철학이 좀 확고하게 생겼는데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공유도 하고 싶고, 또 제가 아무리 아동학을 하고 있어도 좀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호. 여기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괜찮아, 잘하고 있어, 혹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런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그쪽을 공부하셨으면 사실 여기 와서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고 안 돼요, 움직이지 말아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본인도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럼요. 이야. 이게, 네. 과연 어떤 스토리인지 육아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남매 아닌 저를 소개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보통 저희가 워킹맘, 육아맘, 그리고 애둘맘 이렇게 하면 아이를 위주로 나를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엄마로서, 혹은 여성으로서, 혹은 나 자신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낳고 첫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아프리카 말라위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이제 아동의 대상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뭐 빈곤 아동, 뭐 장애 아동, 뭐 다문화 아동 이런 아이들에 원래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모자보건 사업 그리고 부모 교육 사업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고서도 뭐 학회 활동이나 여러 연구로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내년에도 탄자니아에 그 장애 통합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막 해외에 많이 네네. 나갈 예정이에요. 제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데만 좀 몰두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연구를 다 할 수 없었을 거고 지금 현재 제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한 환경인 거는 맞아요. 근데 또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지나치게 몰두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이 낳자마자 아프리카 갔으면 애는 누가? 네, 그렇죠. 제가 정성우 씨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아이가 돌 되기 전에 여보 나 아프리카에 가야겠어 하면 일반적인 정성우 씨 말고 일반적인 아빠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무슨 남자 다 똑같이. 장난하냐? 애를 낳고 간다고? 애를 낳기 전에 갔어야지. 나 혼자 키우라고? 애는 이게 분명히 난리 났을 텐데. 네, 맞죠. 네네. 저희 남편이 오빠 이제 저희 아이가 4개월 됐을 때 이제 네네네. 100일 좀 지났을 때 오빠 나 아무래도 아프리카에 가야겠어. 제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유수유를 돌까지만 딱 하고 돌잔치 하고 나갈게. 그렇게 이제 돌잔치 하고 네. 내가 아프리카 갈게. 네네네. 그런데 보통 이제 보통 제가 생각했던 대답은 왜? 가 1번이었어요. 네네네. 네가 왜 가야 되는데 너 말고 갈 사람 없어? 이게 보통 네네네네. 대답인데 저희 남편은 그냥 듣자마자 오빠 나 아프리카 가야 되겠어. 첫 번째 대답 언제? 가는 건 당연한 거. 가는 건 당연한 거. 아프리카를 언제?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를 무슨 대구 옆에 무슨 부산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냥 그만큼 저한테 굉장히 지지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시부모님과 또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희 네네네. 시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때 남편이랑 막 걱정했어요. 그렇죠. 오빠가 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님 잘 설득 드려줘. 막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네, 저희 같이 이제 같이 있을 때? 가족들끼리 이제 아버지. 회의를 할 때 먼저 저를 때리십시오. 그렇게?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 잘 다녀와. 이야. 이렇게- 이거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시집잘 네, 너무 자랑같이. 아니 지금 들리-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요 어쨌든요 네, 자랑같이 그렇게 들릴 응원까지 수 해주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게 된 거죠. 근데 물론 네네. 시부모님께서 또 양가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네네. 그래도 저는 좀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아주 어린이집 서비스를 풀로 썼죠. 아침에 엄청 일찍 보내서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저희 아이였고 또 뭐 아이돌보미 서비스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그런-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셔서 네, 그렇지. 그런 네네. 아이돌봄 서비스도 네네. 이용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말고도 좀 이렇게 공백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베이비시터도 네네. 쓰고 어쩔 수 없죠 그 네, 상황이. 그리고 근데 남편은 등장을 하지 않네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남편은 남편 기본적으로 전혀 열심히-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지. 시어머니도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아이는 지금 외딴 스스로 자라내네요. 그리고 결국 뭐- 늑대이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건 아니겠지만 제가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이 정도로 옆에서 상황이 환경이 되면 사실 가능한데 이 얘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단지 여러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아이를 놓고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네네네. 아니지만 네네네. 되게 사회적 자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들이 그렇지. 뭔지 충분히 맞아. 검토하시고 또 그 자원들이 때로는 대처할 수 있다면. 대처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맞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불행하다고 할까? 그러는데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어야 아이가 웃어요.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하는 게 희생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애착은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엄마를 모델링하면서 제일 배우는 게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울유론이라고 그래서 전두엽 그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준비를 하는데 거울유론인데, 그게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엄마의 행동을 자기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이는 자신 있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워킹 엄마들이 시간이 짧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이 두뇌 발달을 시키고 싶어서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은 아이하고 행복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즐겁고 의미 있는 서로한테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마음이 바빠가지고 내가 이걸 못 해줬지 해가지고 엄마가 자꾸 자극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머님처럼 모델링, 자신감 있는 모델링을 보여주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행복한 시간을 같이 갖고 그러면 네네. 그것이 진정한 육아가 될 수 있죠. 아,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두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가 나의 육아법 이대로 괜찮은 겁니다. 네. 왜입니까? 사실 이제 제 육아법을 이번 기회에 한마디로 키워드를 뽑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과연 뭘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저의 육아법은 일상의 소소한 경험이라고 이렇게 뽑아봤어요. 일상의 소소한 경험. 네, 일상의 소소한 경험. 어떤 의미냐면 혹시 백대명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산림청에서 선정한 100대 명산이 있어요. 저랑 저희 남편이 연애 시절에 그 100대 명산을 오르는 거를 했었거든요. 100대 명산을 도전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임신, 출산, 육아하면서 그거를 딱 중단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이가 이제 만 5살이 되던 해에 우리 이거 좀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다시 시작했고 또 둘째 아이가 작년에 만 5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를 네,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올해 여름쯤에 네네네. 엄마 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기 전에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게 진짜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산을 오르다 보면 좌절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아 이거 포기할까? 아 짜증난다 이런 부정적 감정도 경험하거든요. 근데 결국 부모와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소소한 이런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좀 기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뭔가 취미라던가 한 가지 네네. 목표를 정해서 같이 좀 공유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께 이거 괜찮은 건지 또 여쭤보고 싶기도 해서 네네네.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자연을 또 그리고 또 취미생활을 함께 한다는.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오히려 좀 감명을 좀 받은 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아이들은 아까 그 아이가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기 전에보다는 하고 나서 이제 더 많은 걸 느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 도파민이라고 그래서 어떤 열정을 발휘하고 또 어려웠을 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사실은 이 도파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성취감을 느꼈을 때 아이는 도파민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바닥까지 다 그려가지고 완성됐을 때 아이는 도파민이 높아지면서 하거든요. 그거를 아이한테 겪게 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내심이 생깁니다.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인내심이 생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족지연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당장의 쾌감, 예를 들어서 머시멜로를 하나 줬는데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기다리면 4분 후에는 머시멜로 2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특히 회복 탄력성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하는 거죠. 만족지연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뭐 미국 사례지만 아이비리그에 다른 아이들보다 10배 이상 많이 갔고요. 월급도 더 많습니다. 거의 뭐 100배 가까이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 사트라고 해서 그 시험 보잖아요. 우리 수능 같은 거 10% 높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역경을 자기가 거쳐서 그것을 해서 자기가 좀 기다려주고 참고 만족을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거는 상당히 도움을 줄 거예요, 아이한테. 지금 몇 개 산을 오르셨다 그러죠? 저희 이제 30개. 그리고 지금 처음에 얘기할 때 100개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70개 남았네요. 그 아이들도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올라야 되는 산이 70개가 남아있다는. 네, 알고 있죠. 저희가 이제 지도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지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야. 지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취미를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간단한 뭐 블록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손 만지는 거 같이 하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그리고 손바닥 그 놓고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데 애들은 그걸로 표현을 다 한대요. 그래서 그거 꼭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두뇌 발달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네,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보는 것보다. 네. 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내 아이입니다. 네, 저희 큰아이는 이제 9살이라고 했잖아요. 동물로 표현하면 늑대예요. 오늘 늑대 많이 나오네요. 네, 늑대 많이 나오나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늑대로 변해서 끝나나 봐요. 네, 오늘 좋습니다. 네, 늑대예요. 되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고 오. 리더십이 있고 한 가지를 보면 이제 막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아이고요. 저희 둘째 아이, 6살짜리 남자아이는 사슴이에요. 호기심이 많고 네네네. 이렇게 다정한데 네네. 걱정이 많아요. 아, 겁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산에 다니기 시작한 이유도 이 둘째 아이가 너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산에 가면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괜찮아, 이래도 괜찮았어, 이걸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산에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도 큰아이는 산에 이제 입구에 딱 가면 사라져요. 오. 막 가요. 막 오. 탐색해보고 막 앞장서서 가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는 그런 문화가 부러워요. 그런데 겁이 많고 겁이 걱정이 많이 되니까 계속 옆에서 몇 시간 걸려, 얼마나 더 가야 돼, 정상은 어디야, 계속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아, 이거 부부들이 걱정이 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성향이 다른 거. 어떻습니까? 성이 다르죠. 뇌는 이제 뇌 과학적으로 알려진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뭐 느린 아이, 빠른 아이, 뭐 까다로운 아이는 하지만 이 이제 뇌의 이제 외향성이라는 것도 뇌과학적으로 네네네. 밝혀진 기질이고요. 또 하나는 성실성,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기질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성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좋아하는 거. 또 하나는 친화성이라고 해서 사람들 공감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기질, 또 신경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거. 사실 걱정하는 것도 장점일 수가 있거든요. 위험을 미리 걱정해서 아이가 막아주니까. 오. 그래서 사실은 그 5가지 그 기질의 양상에 따라서 아이들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푸근하고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좀 산만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도하고 또 성실하게 자기 일을 그냥 꼼꼼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병이나 뭐 그런 건 그런 게 아니고? 아니라 다 네네. 그런 기질입니다. 뇌가 예, 각각 다양하다는 거죠.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부모님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기질이 다르다. 형제끼리도 기질이 달라요. 근데 그래요? 그거를 네네네. 부모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네네네. 예, 큰 아이가 모험적이고 예를 들어 네네. 둘째 아이는 소심하고 뭐 이럴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잘 이렇게 접근할 수 상호작용하고 네네, 접근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이론하고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또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의 기질이 이 조화롭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사슴같이 약간 이렇게 뭐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데 그 아이한테 위험한 거를 계속 보여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내가 케어를 하면서 여기서 그냥 조금 아이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사는 거 다니니까 어쨌든 예, 모험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단계적으로. 네, 사실은 낯설어 하는 거거든요. 학교 같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하는 맞아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네네. 미리 신경성이 높은 아이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아이들은 조금씩 접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 가서 아이가 노는 거 보고 봐주고 그 다음에는 뭐 운동장에서 놀아주고 뭐 축구하고 뭐 거기까지만 그냥 오고. 가게 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빠이빠이 그러니까 유치원 버스가 할 때 빠빠 그러네. 그다음에 집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이 아이들이 다 적응을 합니다. 거기서 그건 나비도 그런 게 잡고 막 필요한 이렇게 거예요. 해서 예, 계속 그런 거죠. 시간을 예, 늘려간다면 늘려가는 거죠. 이거 진짜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큰 딸처럼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산에도 가고 또 자기가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그렇게 교육하는 거 도와줄 수 있고 장점은 키워주고 약점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결해주면 좋은 이제 교육이 될 수가 있죠. 네, 단계적으로 접근해라. 자, 이제 이번에는요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포스트잇에 적어달라고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는 못 해드리더라도 몇 가지만 뽑아서 교수님 그리고 또 오늘 와주신 세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뽑았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괴롭히는 아이가 있는데 그럴 때 무서워서 대응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야, 이건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미리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림책도 좋고요. 그래서 역할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해 이런 걸 자꾸 연습을 시키면요. 네, 그 네. 친구 앞에서 대답을 하지 마라는 마. 거를 할 수 있게. 나 이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미리 세세하게 그러네.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그런 것들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걔도 또 찔끔하거든요. 거기서 은연중에 자기가 했던 걸 하지 마 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 왜냐면 이제 동화 속에 나온 찔끔해지니까.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러면 얘도 자신감이 가는 거. 이게 통하네. 그러면서 그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거 하게. 다만 아이가 때리는다든지 뭐 꼬집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막아야죠. 그리고 막아야죠. 바로 막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막아야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스스로 부모가 가서 부모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시켜서 어떤 동화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하지 말라는 말을 입에서 나오게끔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만약에 해코지를 하게 되면은 막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이거 맞네요. 네. 이거 진짜네. 이건 질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들으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아이는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난으로 하는 행동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위험한 거는 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ADHD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이제 교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아이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은 칭찬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있는데 위험하지는 않아. 그건 무시하세요. 그냥 아예 뭐 관심을 안 둬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관심을 두는 거에를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칭찬을 해주고 관심을 두면 그 좋은 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위험한 게 있어요. 아이를 때리거나 불에 가거나 뭐
낭떠러에 떨어질 만하거나 이런 위험한 것들은 막아줘야 됩니다. 아무 야단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막아주세요, 몸으로. 그러면 아이가 이거는 위험하구나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안 하게 돼요. 막아주는데 저는 사실 나쁜 부모였거든요. 아이가 막 불을 갖고 장난하면 너 불나 이거 다 타면 이 아파트 다 물어줘야 돼 내가. 나 징역 가 징역. 너 엄마도 오빠 이렇게 네.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게 왜냐면 사실이잖아요. 화재봉 만들어놨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나쁜 거죠. 나쁜 기억으로 남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나쁜 기억이라는 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차이는 어떤 장면에서 좋은 기억이 7개 있으면 나쁜 기억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을 아빠가 야단을 쳐가지고 주면 좋은 기억을 7번 할 생각하고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허락할게요. 이건 진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위험한 놀이 하고 싶어 해요. 그쵸? 이거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고, 선 넘는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놀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놀이라는 공간은 되게 안전한 환경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도 되고, 그 안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도 사실은 괜찮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놀이를 통해서 느끼는 쾌감이 있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나의 힘이 어디까지인가를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놀이를 통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히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안 돼. 이건 나쁜 놀이야 라는 것은 성인의 시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들이 애들 싸우고 오잖아요. 싸우고 오면 우리 부모님 야단치기 바쁘잖아요. 근데 현명한 부모는 그림책, 싸움에서 해결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꼭 부모들이 이제 욕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간접적으로 느꼈다가 아까 간접이 중요하죠. 놀이는 간접이었는데 직접적인 게 돼요. 그러면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를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꼭 이러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아이한테 상처나 나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부모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이 뭐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왜 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돼지코를 보면서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큰일 나. 거기까지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렸을 때 헤헤 큰일 나봤자 얼마나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젓가락 2개를 넣었죠. 그 자리에서 그때 알았어요. 네. 부모가 더 세게 얘기해줬으면 내가 거기에 젓가락을 넣겠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아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실제로. 네. 그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야 진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배운다고 해서 뭐 많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은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거를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혹시 나는 이런 질문이 혹시라도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질문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마이크를 위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2층일까요? 저희 아이가 지금 9살이거든요. 초등학생인데 학교 입학 전에는 자신감이 좀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잘 부르고 이야기도 잘하고 1학년, 2학년 때도 매번 학교 반장이나 부반장 선출할 때 스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꿈기 발표할 때도 많이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2학년 들어서부터 이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장관 나갔을 때 떨어졌다고 많이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 상을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발표할 때도 난 선생님 안 시켜줘 하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이들이 교실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골고루 시켜주는 거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만 안 시켜줘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1학년 때까지는 받아들이고 이해했었는데 2학년 2학기 들어서부터 약간 좀 부정적 말 많이 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도 새로운 친구 만나면은 그 전에는 먼저 인사하고 뭐 같이 놀자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하진 않지만은 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언젠가부터 놀이터 가서 새 친구 만나면은 말도 안 거고 걔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은 안녕 하고 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부끄럼 많고 소심한 아이였으면은 그런가 싶어서 넘어갈 건데 너무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줘서 다시 자신감도 회복하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애가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자신감 없는 아이를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엄마로서 느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네네네. 드렸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자존감이라는 게 상당히 이유식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을 느낄 때 항상 자기한테 우호적인 환경에 있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에 가거나 뭐 학교에 가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마하고 같이 지내는 것, 그리고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 집에서 지내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게 습관이 돼서 밖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엄마한테도 발표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가 옷을 또 제대로 입고 잘 어떻든 깨끗하게 입고 그러면 아이들이 걔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이라는 건 후천적인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순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인 그런 기술이 생기면 집에서 자신감을 얻으면 그게 또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상황에서도 혹은 학교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한 상태에서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네. 자, 어떻게 또 부모로서 또 유아교육을 또 20년 동안 교육 공부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저희 둘째 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아이들이 자기개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참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참조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 여러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나보다 당연히 더 잘하는 친구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쟤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네, 난 쟤보다 상대적으로 좀 잘 못하네, 뭐 좋지 않네,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에서 정말 소소하게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정말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어머니께서 아이가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소한 심부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아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해내는 아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시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상처받았더라도 혹은 내가 잘 못한다는 걸 밖에서 확인하고 왔더라고 하더라도 너의 장점은 이런 거야. 너 지난번에 이런 것도 했잖아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오히려 너 예전에 이러지 않았잖아. 너 되게 잘하던 아이잖아. 이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강화가 돼요. 그게. 난 진짜 그런 아이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좌절감이 맞네 하면서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좀 집중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쌓여서 회복 탄력성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아이 어떻게 잘 키우고 있나를 이야기해 본 세 분의 교수님, 김영훈 교수님, 정정희 교수님, 그다음에 이보람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까 그 마지막에 그 해결 방안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지 아이에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칭찬을 원합니다. 사소한 칭찬에 남자들은 다음날 회사에서 날라 뛰어다녀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랑 어른이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칭찬의 횟수가 늘면 늘수록 사람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칭찬을 많이 들으면 밝아요. 슈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와 대박 진짜? 막 오바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하지마 이러는데 그 아이들은 되게 밝아요.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까 또 뭐가 빠르면 와 우리는 영재 아니야? 막 그랬는데 평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 오늘 어떻게 수업 즐거우셨습니까? 사실 부모들은요, 껍데기만 부모인 부모도 있지만 여기 오신 분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정말 다 대단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과 새로운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무척 많죠.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에 점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질 때까지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 또 부모 수업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하면 여러분들 부모 수업 외치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